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향 투여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료 중에 향 원료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향을 투여할 때 얼만큼 넣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많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향 투여할 때 정말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차나 아니면 음료, 떡, 육가공 이런 데 다 들어가는 퍼센테이지가 다 다르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되게 쉽죠. 0.2%부터 투여를 하는데 이게 절대량이냐? 절대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게 넣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체량의 0.2% 정도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g, 이 정도가 이제 100g 용기인데 100g 용기를 기준으로 음료 샘플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여기에 0.2% 정도, 전체량의 0.2% 정도를 향으로 시작을 하시고 다음 솔루션으로 1%, 2%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솔루션들을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너무 진하다 싶으면 그거보다 조금씩 다 낮춰주고 그거보다 약하다 싶으면 조금씩 더 넣어주시면 테스트가 가능하겠습니다. 향을 그럼 얼마나 넣느냐는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언제 넣느냐 또 중요하겠죠. 향을 제조 공정에 0%부터 100%까지 봤을 때 처음 앞쪽에 넣는 경우에는 뒤쪽에 가서 살균이나 이런 열 공정 또는 교반 과정 속에서 향이 날아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살균 전후로 언제 넣는 게 좋으냐? 살균 전후로 해서 뭐 80도 이상이나 100도 이상이나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약간 떨어지는 상태에서 60도 전후로 해서 충진을 하고 투여를 하고 혼합을 한 다음에 바로 냉각 과정을 거쳐서 충진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향도 합성 향료일 경우가 있고 천연 향료일 경우가 있죠. 합성 향료는 천연 향료에 비해서 10배 정도 강도를 더 가지고 가격은 한 10배 정도 더 저렴한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게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합성 향료가 천연 향료보다는 함량이 적게, 합성 향료를 0.2% 잡았다 그러면 천연 향료는 0.2% 이상, 예를 들어서 1% 정도 잡고 가시는 게 강도 면에서 전반적으로 조율을 하시는데 좋겠습니다. 천연 향료는 특히나 함량의 기준이 없다고 해서 많이 넣으면 원가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퍼센테이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부피 중량과 무게 중량입니다. 저희는 100ml짜리 용기를 사용을 하는데 얼마나 넣어야 돼요? 100ml짜리 용기는 맞아요. 왜냐면 부피를 표기하는 거기 때문에 100ml짜리 용기는 맞는데 제품을 제조할 때도 100ml를 제조하시는데 몇 g을 넣어야 돼요? 이러면 이제 부피 중량과 무게 중량이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제품을 측정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테스트를 할 때 다 무게 중량을 사용합니다. 그램 또는 밀리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밀리리터 또는 리터라고 표현하시기보다는 그램 또는 킬로그램으로 표현을 하시고 0.02% 이런 퍼센테이지 양도 환산을 하실 때 그램으로 환산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향료 같은 경우에는 색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향료도 부피 중량보다는 무게 중량을 사용한다. 그램이나 킬로그램 이런 무게 중량을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제조 공정의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살균 공정이 맞춰지고 열 공정이 들어가지 않는 공정에 투여를 한다는 부분, 이 부분만 잘 지켜주셔도 향 사용은 훨씬 타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제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제품 또는 소스류, 음료류의 카피 개발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객님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싶은데 어떤 특정 원료, 특정 소스를 쓰고 있었는데 대박집이래요. 그래서 그 소스를 내가 한번 개발해 보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우리가 프랜차이즈에서 받아서 쓰던 소스가 있었는데 프랜차이즈 업체 또는 본사와 계약이 파기되거나 더 이상 프랜차이즈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그 소스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 이제 키키 제품인데 여기에 소스류에 대한 원재료명 그리고 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고는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가장 기본적인데 색, 향, 맛,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 하나 덧붙인다 그러면 식감을 위한 식품 첨가물이나 또는 증점제 이런 원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식품 개발 또는 카피를 하실 때에는 이 원재료명이 들어간 라벨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이 내용을 저희 카톡 풀친을 통해서
이미지를 찍으시고 저희에게 전송을 해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판독을 어느 정도는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원료들에 들어간 색, 향, 맛, 식감 소재들을 각각의 원료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원료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색, 향, 맛 어떤 소재를 쓸 것이냐. 색은 합성색소와 천연색소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무색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료 본연의 색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향 같은 경우에는 합성향료나 천연향료 또는 원료 본연의 그대로의 향료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맛 같은 경우에 맛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 농축액이라던가 아니면 그 원물 그대로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원물을 그대로 쓸 경우에 농축액 약간 보완을 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물을 다 빼고 농축액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축액의 원산지, 품질, 가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맛 소재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첨가물이나 안정제를 넣어서 흐름성을 좋게 한다던가 딱딱하게 하고 싶다라던가 부드러운 젤리감의 느낌을 가지고 싶다라던가 이런 느낌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향, 맛, 식감 소재까지 선택을 하셔서 테스트를 하시면 보통 테스트 비용 2-3만 원 정도면 충분히 내가 카피가 가능한지 여부, 이게 이 소재가 어떤 맛을 가질지 어떤 색을 가질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비용 들이지 마시고 샘플 테스트를 통해서 제품 카피에 대한 기본적인 경험만 있으시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제품 개발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음료 레시피 작성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음료 레시피에 대한 문의를 주실 때 보면 제품 하나를 아예 개발하고 싶으신 경우, 기존에 있는 제품을 카피하고 싶으신 경우, 또는 기존에 제품이 있는데 개선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저희에게 대체품을 의뢰하거나 사용 방법 또는 개선 방법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료를 개선한다, 개발한다 또는 고친다 이런 작업을 하는 것들이 개발 단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료를 개발하든 소스를 개발하든 어떤 분말 제품을 개발하든 다 기본인데요. 우리가 어떤 타겟으로 하는 제품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려고 하는 게 음료다. 그러면 내가 생산하고자 하는 음료의 제품군을 우선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제품 또는 동일한 제품을 식품 유형에 따라서 좀 수집을 하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라벨 사항이 나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라벨 사항을 보시면 대체로 어떤 원료들이 쓰였는지 또 어떤 함량으로 쓰였는지가 주원료 같은 경우는 표기가 되니까 이 내용들을 우선 참조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 이제 레시피를 짜게 되면 어떤 용기에 넣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유통 방법,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온 유통이라고 하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런 온도에서 유통이 되는 것들이 있고, 냉장 온도 0도에서 10도 정도, 그리고 냉동 온도 영하 18도 또는 영하 40도에서 유통이 되는 원료들이 있습니다. 그럼 유통 조건, 그리고 제품의 포장, 그리고 원가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케팅 포인트가 또 있겠죠. 우리의 고객이 어떤 고객이고 이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가, 또 우리는 어떤 시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 어떤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요소까지 확인을 하고 제반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제반 작업들을 하게 되면 라벨 사항을 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료들이 무엇인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되면 또 분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요소가 식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색을 넣기 위해 사용이 되는가, 색 하나, 그리고 뚜껑을 따서 먹기 전에 맡는 향 하나, 그리고 나중에 목 넘김으로 입 안에 들어갔을 때,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가 느끼는 맛 하나, 그리고 혀나 또는 감촉으로 느껴지는 식감, 이렇게 색, 향, 맛, 식감을 이루고 또 거기에 영향을 주는 원료들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색이나 향 이런 경우에는 색소나 향료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색소도 마케팅 포인트 그리고 원가 산정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천연으로 할 거냐 아니면 합성으로 할 거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천연색소와 합성색소, 그리고 천연향료와 합성향료,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고요. 소스나 이런 것들은 향신료나 이런 것들을 쓰지만 음료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요소면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맛인데요. 맛 같은 경우에는 원료, 원물을 그대로 넣는 경우에, 오렌지 음료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를 그대로 넣을 수도 있고, 오렌지 향만 넣고 단맛만 넣어서 오렌지의 식감, 맛, 향을 어느 정도는 구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풍부한 맛과 식감을 내기 위해서는 원물이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그리고 어떤 원물이 들어갔느냐, 이게 발렌시아산인지 어느 나라산인지 어느 농부가 생산을 했는지 얼마만큼의 셀을 포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절
조절을 해서 식감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맛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냉동 유통되는 경우도 있고, 생물로 유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농축액으로 유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셀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그런 다양한 원료들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맛을 구성하는 요소도 선택지에 맞도록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개발하고 나면 맛을 보거나 향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맛보고 향을 맡는 것보다는 1주에서 2주 지나고 보면 보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는 곰팡이나 아니면 변질의 우려는 없는지, 또는 가라앉거나 뜨거나 하는 요소들은 없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1주에서 2주 정도는 충분하게 시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을 할 때에는 가급적 한 가지 샘플만 하지 마시고 제품을 여러 가지로 샘플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낮은 등급부터 높은 등급까지의 품질을 구분해 주시고, 단가를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구분해 주시고, 보존성이 낮은 거에서 높은 것까지 구분을 하신 다음에 각각의 솔루션들을 제공한 원료들의 샘플들이 어떻게 변질되고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지 본 다음에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타겟, 그리고 그 시장에 맞는 제품이 나오는 시점, 또는 그 제품에 집중을 해서 다시 한번 제품 개발을 하고 리뉴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많은 제품들, 소스의 기본이 되는 육수 레시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육수 제품들 취급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가 이거 몇 배로 희석된 거예요? 어떻게 써야 돼요? 이런 경우인데, 사실 원료에 따라서 그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완전하게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보완적인 요소로, 예를 들어서 원가라던가 아니면 공급의 안정성이라던가 많은 양을 했을 때에 똑같은 맛을 제공하는 그런 매뉴얼 잡힌 레시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농축액이나 농축 원료, 육수가 훨씬 적절하고요. 개별적으로 매장이나 또는 댁에서 이렇게 우려낸 것들에 대한 순도, 맛, 이것까지는 바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레시피를 동일하게 만드는 게 어렵다는 것이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험을 계속 거듭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좋고요. 어느 정도는 원물의 함량 또는 기존 제품의 함량을 한 20% 정도 유지를 하고 나머지 80%를 농축액 원료로 희석을 시킨 다음에 같이 혼합을 하는 방법을 쓰다가 점차적으로 20%에서 10%, 10%에서 5% 이렇게 안 쓰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게 가장 적절하고요. 이게 안 될 경우에는 그대로 원물과 농축 원물의 함량을 혼합해서 레시피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농축액을 사용할 때 몇 배냐고만 물으시는데, 몇 배냐는 사실 맛에 대해서만, 염도나 당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풍미, 색상과 향, 이런 것들은 그 맛과는 조금 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맛을 다시 복원시켜주는 역할, 또는 색을 복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원료들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럴 때 투입되는 것들이 천연색소라던가 천연향료 또는 합성향료, 그리고 원물의 일부분을 넣어서 농축을 하면서 고열에 노출되고 고압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잃어버린 색과 향, 맛을 복원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마늘 농축액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농축하였느냐, 어느 정도로 복원을 시켜야 되느냐인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마늘 1kg를 넣었던 소스 또는 육수였다 그러면 마늘의 5배 정도니까 농축액을 5분의 1 정도만, 1000g이면 200g 정도만 넣고 800g은 물로 희석을 시켜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는 소고기 엑기스, 양지 엑기스, 이런 것들도 기존에 소고기를 1kg 썼었다 그러면 양지 엑기스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보통 염도나 또는 농축 정도로 보는데, 보통은 한 5배 정도로 보시면 돼요. 5배에서 10배 정도를 희석시키고 염도를 조절해서 기존의 맛과 혼합하거나 비교해 보시면서 배합을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육수 레시피, 육수 카피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카톡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